자신만을 위한 특수 제작 의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왕좌가 아니라 비대해진 몸으로도 여러 여성과 동시에 쾌락을 즐기기 위해 특별 설계된 기계 장치라면요. 이걸 주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영국 국왕입니다. 훗날 유럽의 피스메이커라 불리며 외교의 달인으로 추앙받은 에드워드 7세, 엘리자베스 2세의 친할아버지이기도 하죠.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군주였지만 뒤에서는 애무하는 에드워드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름이 밝혀진 정부만 50명, 파리 최고급 매춘 업소에는 자기 전용 방까지 예약해뒀던 인물. 오늘은 영국 역사상 가장 뻔뻔하고 가장 충격적인 쾌락주의 군주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숨기려는 노력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7세는 궁정 안에서도 밖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걸 원하는 방식으로 누렸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정부만 최소 50명,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 거의 삶의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총애받았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앨리스 캐펠입니다. 지금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 찰스 3세의 왕비 카밀라의 실제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앨리스 캐펠입니다. 왕의 정부가 현재 왕비의 직계 조상이라는 사실, 영국 왕실의 스캔들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여성 편력이 단순한 가십으로 끝났을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수많은 귀족 가정이 파탄났고 명망 있는 집안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왕실은 끊임없이 불명예의 벼랑 끝에 서 있었죠. 그럼에도 에드워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01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자신의 대관식, 그 엄숙한 자리에 정부들을 당당히 초대했습니다. 왕의 여인들만을 위한 특별 지정석까지 마련해 두고요. 대관식장에서조차 욕망을 숨기지 않았던 남자 에드워드 7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1841년 11월 9일 버킹엄 궁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공의 장남, 태어나자마자 코널 공작, 로스시 공작 칭호를 줄줄이 달고 세상에 나온 아이였죠. 부모의 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완벽한 입헌 군주, 흠잡을 데 없는 영국의 미래. 그 무게를 갓 태어난 아이에게 통째로 얹어버린 겁니다. 교육은 잔혹할 정도로 빡빡했습니다. 가정교사가 붙었고 하루 종일 책과 수업으로만 채워진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숨막히는 통제였죠. 문제는 에드워드가 공부에 도통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앉혀놔도 머릿속엔 딴 생각뿐이었고 성적은 부모의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에드워드가 무능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타고난 매력이 있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재치와 외교적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당대 총리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조차 지적이고 태도가 훌륭하다고 칭찬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부모 눈에는 그런 자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학업 성취도 그 하나의 기준으로만 아들을 바라봤고 인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1861년 겨울 엘버트 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장티푸스였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들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망을 평생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에드워드가 아일랜드에서 일으킨 스캔들이었습니다. 여배우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왕실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병약한 몸 상태였음에도 엘버트 공은 직접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센 비를 맞으며 먼 길을 달려가 에드워드와 격렬하게 대립했고 그 무리한 여정이 끝난 직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렸죠. 빗속의 그 여정이 엘버트 공을 죽음으로 밀어넣었다고. 어머니는 그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에드워드는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진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자라는 거창한 타이틀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임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믿지 않았고
국정에서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짓누르는 삶. 에드워드가 선택한 탈출구는 결국 쾌락이었습니다. 음실, 도박, 그리고 끝없는 여성들. 왕실의 압박이 강할수록 그의 일탈은 더 깊고 더 대담해졌습니다. 에드워드가 19세가 되던 해, 그는 아일랜드에서 영국 육군 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왕실의 숨막히는 통제에서 처음으로 벗어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동료 장교들이 심상치 않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왕세자가 아직 여성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겁니다. 19세기 신사들의 방식으로 그들은 돕기로 했습니다. 넬리 클리프턴이라는 직업 여배우를 에드워드의 침실로 몰래 들여보낸 거죠. 그날 밤 이후 가족들이 버티라고 부르던 그 청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쾌락에 눈을 뜬 겁니다. 훗날 그에게 붙은 별명이 바로 더티 버티였죠. 문제는 이 사건이 왕실 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부모는 극도로 분노했고 아버지는 그 분노를 직접 전하러 빗속을 달려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는 영영 오지 않았고 에드워드는 그 죄책감을 아는 채 더 깊은 쾌락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망가뜨리려던 동료들의 장난이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길고 화려한 스캔들의 서막을 열어버린 셈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의 아들을 바로잡을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판단한 거죠. 결혼이었습니다. 상대는 덴마크의 알렉산드라 공주. 에드워드와 알렉산드라는 결혼식 전까지 단 2번밖에 만나지 못한 사이였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출발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영리하고 우아했습니다.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를 알면서도 묵묵히 곁을 지켰고 6명의 자녀를 낳아주었죠. 하지만 그중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5 아이가 살아남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남 엘버트 빅터가 2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방탕한 삶의 한복판에서도 에드워드가 감추지 못했던 균열,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는 장남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화려한 스캔들과 끝없는 쾌락으로 점철된 에드워드의 삶 한가운데 그 조각상은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실의 무게에 대해서요. 에드워드에게 합법적인 아내가 있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안식처는 런던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였죠. 1864년 23세의 왕세자는 파리를 방문했다가 그 뒷골목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고 맙니다. 당시 영국 귀족들이 파리의 고급 쾌락주의 하우스에서 밤을 마무리하는 건 어느 정도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달랐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들르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파리 최고급 매춘 업소 르 샤바넨에 자신만의 전용 방을 아예 고정 예약해 두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전용 방 한가운데에는 샴페인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특수 제작 욕조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주문한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영국의 왕세자가 파리 뒷골목 매춘업소에 전용 방을 두고 샴페인 욕조에 몸을 담그며 쾌락을 즐기는 장면을. 이게 소문이나 풍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수십 년째 이어온 에드워드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허리 둘레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고 체중은 그의 욕망을 따라가지 못했죠. 하지만 에드워드는 몸이 욕망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890년 그는 프랑스의 유명 가구 제작자 루이 수브리에를 찾아가 특별한 의뢰를 합니다. 러브체어, 프랑스어로는 시지다르, 단순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뚱뚱한 체형의 왕이 뒤로 편안하게 기댄 상태에서 연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기계장치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동시에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고안된 구조였죠. 여성들이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다양한 포지션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욕망의 왕좌는
수년간 르 샤바네의 개인시를 지켰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의자는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작되었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유물입니다. 살이 쪄서 불편하면 의자를 바꾸면 된다. 왕의 해결 방식은 이토록 단순하고 이토록 뻔뻔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정부 편력에는 나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릴리 랭트리였죠. 저지섬 출신의 여배우로 당대 런던 사교계를 뒤흔든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랭트리가 에드워드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인물이 데이지 브룩입니다. 브룩 영주의 아내이자 사교계의 안주인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유부녀였죠. 에드워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9년 동안 대담한 불륜을 이어갔고 영국 귀족 사회의 1순위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왕실의 체면, 상대방 가정의 파탄, 사회적 파장. 에드워드에게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 그것만이 기준이었죠. 유부녀든 미혼이든 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원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력의 끝자락에 가장 강력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1898년 에드워드의 나이 56세, 그해 그의 삶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29세의 앨리스 캐펠이었죠. 다른 정부들과는 처음부터 결이 달랐습니다. 앨리스는 직접적인 금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으로부터 고무회사 주식을 선물받아 왕족의 버금가는 부를 쌓았죠.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침실을 넘어섰습니다. 앨리스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자 정치적 중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관들과 왕 사이에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도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겉으로는 우아한 사교계 인사, 실제로는 궁정 권력의 한 축이었던 겁니다. 1910년 에드워드가 임종을 맞이할 때 본처인 알렉산드라 왕비는 앨리스의 입회를 허락했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을 빼앗긴 여인이 경쟁자의 마지막 인사를 허락한 거죠. 그러나 왕이 숨을 거두자 앨리스는 통제불능의 슬픔을 쏟아내다 방에서 쫓겨났고 이후 영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손녀가 지금의 카밀라 왕비입니다. 에드워드의 탐욕은 여성에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앞에서도 그는 똑같이 뻔뻔하고 끝이 없었죠. 그의 하루 식단을 들으면 입이 벌어집니다. 아침은 5코스, 점심은 10도스, 저녁은 12코스. 그 사이사이엔 케이크와 샌드위치가 산처럼 쌓인 애프터눈 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야식으로 케이크와 고기 파이를 또 먹었습니다. 하루에 3끼가 아니라 사실상 5끼 이상이었던 거죠. 오페라를 관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전용 박스석에서 차가운 송어 요리와 페이스트리를 즐기기 위해 공연 중간 휴식 시간을 1시간씩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극장 전체가 왕의 식욕에 맞춰 일정을 바꿔야 했던 겁니다. 영국 명품 홍차 브랜드 포트넘 앤 메이슨은 오직 이 왕만을 위해 맞춤형 찻잎을 블렌딩했고 왕실 주방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몸이 불어난 건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에드워드는 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에드워드 7세는 전쟁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정책도 혁명적인 개혁도 아니었죠. 그는 순전히 뻔뻔한 쾌락으로 시대를 뒤흔들었습니다. 금욕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던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관념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은 겁니다. 50명의 정부, 파리의 전용 방, 샴페인 욕조, 그리고 특수 제작, 러브체어, 루머가 아닌 역사가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가 유럽의 피스메이커라 불렸다는 점입니다. 밖에서는 평화를 중재하고 안에서는 욕망을 중재했던 남자. 엄숙함 대신 일탈을 선택했고 절제 대신 과잉을 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경악스럽고 동시에 가장 솔직했던 군주 에드워드 7세의 삶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